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살 초등생 여자아이를 집까지 찾아와 20대 남성 2명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건, TJB가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이틀간 기획 보도를 통해 아동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랜덤 채팅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가해자들이 사용했던 랜덤 채팅 어플을 직접 써보니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성희롱 발언을 하는 사람부터 성매매를 제안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피해 아동을 만날 때 사용한 랜덤 채팅 어플입니다. 간단한 문자 인증만 하면 가입이 되고 지역도 성별도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성인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 해당 어플을 설치했더니 가입한 뒤 5분도 안 돼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주겠다거나 몸 사진을 보여달라는 등 성희롱 메시지들이 도착합니다. 12살 초등학생으로 자기소개를 입력하고 가입해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20통에 가까운 성인 남성들의 채팅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남성 1명과 연락을 해봤습니다. 초등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하자고 권유하고 부모님이 집에 계시진 않는지 CCTV는 없는지도 물어봅니다. 친구 1명을 더 불러낼 수 없는지도 물어보더니 이내 약속을 잡고 오겠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 초등학생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이유를 물었더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시려고 하셨어요? 미성년자인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외로움과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이용해 용돈을 준다며 온라인으로 다가와 점차 성적인 요구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전의 초등생 피해자 역시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용한 온라인 그루밍에 당했습니다.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고 마음을 놓는 순간 처음에는 네 손이 궁금해. 그 다음에는 네 얼굴이 궁금해. 그 다음에 네 몸이 궁금해. 라는 식으로 단계를 높여가면서 아이들한테 성적인 이야기를 시도하고 어플 개발자 측은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위법 사항을 제재한다고 하지만 취재진이 어플에 가입한 뒤 성인 남성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받고 실제로 만나기까지 경고가 오거나 이용이 정지된 적은 없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모든 시군의 폭염경보가 이어진 가운데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공주 유구 35.3, 보령 35, 세종전이 34.2, 대전 33.7, 공주 33.6도 등이었습니다. 체감온도는 태안 북경열비도 36.1, 공주 유구 35.9, 보령 35.7, 대전 34.3도 등으로 1도 이상 높았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태안에선 배 위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열사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서산에서는 인지면에 시간당 76.5mm 폭우가 내리는 등 기습폭우로 인지면과 예천동 등지 통로박스와 도로 7곳이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간당 최고 27.8mm의 비가 내렸던 대전에서도 중구 목척교 음악분수대 인근과 삼천교에서 하천 교량 작업을 하던 작업자 등 4명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5에서 4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곳에 따라 소나기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며 하천이나 계곡 등 접근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에 이어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배터리 과충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소방당국의 발빠른 대처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와 같은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 바닥에서 불길이 활활 치솟고 소방대가 소화액을 연신 뿌려댑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 타워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연기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해당 차량은 기아 EV6 모델로 이 차를 임대한 50대 남성이 전날 저녁 6시쯤 충전기를 꽂고 자리를 비운 지 11시간 만에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차량 배터리는 국내 업체가 만들었는데 4차례나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는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해 차량을 주차타워 밖으로 빼낸 뒤 이처럼 D6 소화덮개를 씌워 완전히 껐습니다. 이 같은 초기 대응 덕분에 1시간 30분 만에 큰 불을 잡았고 2시간 만에 모든 불을 껐습니다. 불을 끄는데 8시간 넘게 걸리고 자동차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본 겁니다. 당시 화재 차량이 주차타워 1층에 있어 밖으로 빨리 빼낼 수 있었던 점도 큰 불로 번지지 않는 이유로 꼽힙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차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점 등을 토대로 배터리 과충전 여부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재 조사반 직원이 충전기를 제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화재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과충전이 아닐까 지금 원인 중에 하나로. 이와 함께 장비 부족 문제 등을 감안해 전기차를 제조사인 기아 측에 보내 내부 시스템 문제 등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가 여름철 집중되는 걸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25건 중 36%인 9건이 7월과 8월 무더운 여름철에 발생한 걸로 집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5건 화재로 모두 1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터리는 습기에 민감한 만큼 습도가 높은 여름철 보관과 충전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해 생명을 구한 중학생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9시 15분쯤 대전체육중학교 2학년 김창현 군은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도로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발견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인계했습니다. 김 군은 TJB와 통화에서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며 모두 무사해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태안반도에 있는 거대한 리조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태안군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여전히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8년 태안 몽산포 바닷가 주변 8만 7천 제곱미터에 들어선 리조트 단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표방하며 곡선형 콘도와 콜로세움을 연상시키는 레저시설까지 17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로 직접 들어가 보자 폐허 그 자체입니다. 이곳은 공사가 71%까지 진행된 상태로 지난 2013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가 부도가 난 뒤 2016년 새 업체가 나섰지만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주출입구이자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공유 수면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10년 넘게 버티고 있어 공사 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업체 측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도 문제지만 태안군이 방관만 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서 해마다 20억 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으로 2019년 공식적으로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요구했는데 태안군은 5년 동안 불법 점유자에게 원상 회복 명령과 경찰 고발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금만 내면 계속 있을 수 있는 처벌 기준입니다. 벌금을 낼 때까지도 한 2년 걸쳐서 재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매년마다 20억씩 적자를 보고가면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으니까. 태안군은 불법 점유가 공익을 해하지 않고 있어 강제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 하지만 사업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군청의 설명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에 선행될 행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판단을 지금 심의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으로 경제 활성화 동력이 필요한 태안군 입장에서도 대규모 리조트 사업 재개는 절실한 사업으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TJB가 보도한 대전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준공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장우 시장이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대전시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청년주택 준공이 시공사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무리한 수주와 발주에 대한 도시공사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빠르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무책임한 사업자들은 영구적으로 대전시 사업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60대 남성이 사무실 건물 안에서 LPG 가스통과 휘발유통 등 폭발 위험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2시간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개발 강제 집행 결정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단체 세종보 재가동 반대 천막농성이 100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신임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 가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환경단체들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 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지역 환경단체 등이 금강변 일대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 당초 환경부가 예고했던 세종보 재가동 시기인 5월을 훌쩍 넘긴 채 천막 농성도 100일째를 맞이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등에서 발생하는 조류 문제가 아직 보가 개방된 금강에선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세종보가 재가동되면 환경 파괴는 물론 녹조 발생으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할 거란 입장입니다. 또한 정부가 보가동 중단을 위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재검토할 때까지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환경부에서 재가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지 않는 한 저희는 이 천막 농성을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세종보 재가동을 위한 공사는 올 상반기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우기가 끝나는 9월에는 수문을 닫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달 취임한 김한섭 환경부 장관도 세종보에 관해 재가동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때 도시 하천의 생태 경관 이런 걸 좀 개선하고 여가 활동들을 좀 돕기 위한 그런 수량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종시도 보가 재가동되면 세종보 일대를 수상 레저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의회는 물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세종보 재가동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정쟁화되는 모습도 보이는 상황. 세종보 재가동을 두고 대화의 창구는 실종된 가운데 양측의 갈등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는 9일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를 맞아 대전의 대표 마스코트인 꿈씨 패밀리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과 포토존, 테마열차가 운영됩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에는 차량 2칸의 내부를 꿈씨 패밀리로 디자인한 테마열차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꿈씨 패밀리 굿즈 상품은 대전관광공사와 대전디자인진흥원 등이 함께 제작해 대전역 관광 안내소와 꿈돌이하우스, 트래블 라운지 등에 유통됩니다. 이달부터 임신기에 있는 대전시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는 등 맞춤형 돌봄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대전시는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을 임신기와 육아기, 아동기에 나눠 임신기 공무원은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 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으로 개선했습니다.